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격을 부르는 NCS 자소서의 조민혁입니다. 좀 약간 생소하죠? 저를 공기업 쪽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책을 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강의가 제가 봐도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그 빨간색 체크무늬 남방을 입고서 이제 강의를 했었죠. 그죠? 그게 한 1년 반 정도 한 1년 남짓 된 것 같은데, 그때 그 NCS 도입했을 때하고 또 지금이 양상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NCS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어려워지고 까다로웠습니다. 근데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완전히 트렌드가 바뀐 거냐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뭐 NCS가 될 것 같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도 받고, 전체적으로 또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도 좀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책도 이번에 개정판이 나오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제대로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교재를 아마 지금 구매를 여러분들이 하셨을, 교재 많이 바뀌었어요. 초장에 보면 제 소개, 제가 뭐 여러분들 저는 아실 테니까 제 소개는 드리지 않고요. 교재를 좀 보시면은 요 1위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책 지금 사셨죠? 책을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책을 여러분들 보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책이 없으면 못 따라오세요. 이 수업은. 네. 왜냐면은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3부에 보시면. 근데 제가 여기 있는 사례를 막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뭐 학습적인 효율성 측면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 하면서 대화를 해야지 여기 있는 거 막 읽어봤자 이해도도 낮아질 거니까 책을 직접 보면서 우리가 진행할 거라. 교재를 지금 구매하지 않으신 분은 영상. 중지하고 교재를 구매하고 와서, 농담 아니, 진짜 여러분들. 이 뒤에 보면은 다 사례로만 돼 있어요. 또는 페이지가 적혀 있고 이래서, 그거 보느라고 또 필기하고 이러면 또 수업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아니면 교재 배송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도착한 다음 봐. 잠깐 정지하고 다른 거 보고 와. 다른 영상, 리포트 많잖아요. 인강. 다른 거 뭐 NCS 영상 보고, 여기서 중지. 자, 교재를 사셨죠? 여러분들이? 그래, 난 교재가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수업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그 선호도가 높은 15개의 기업을 제 멋대로 뽑으면 나쁜 강사잖아요. 제가. 그죠? 그래서 저희 미포트 출판팀 분들이랑 협의도 하고 출판팀에서 선호도 조사도 했어요. 그렇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처음 NCS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떤 기업들인지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게 읽어드릴게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자소서랑 인천국제공항, 이름이 좀 길어요, 공사가. 그죠?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그 다음 또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또 여러분들 많이 선호도 높죠? 야, 이 회사가 또 진짜 높더라고. 응? 난 이해가 안 돼. 국민건강보험공단. 네, 건보가 선호도가 상당히 높대요. 제가 그 일선에서 그 위포트에 보면 음성 첨삭도 하거든요. 위포트 음성 첨삭도 있어요. 그 사이트에 보시면 음성 첨삭 서비스도 있는데, 이게 하나의 지표가 돼요. 지표가. 학생들이 지금 자소서 시즌이다 아니면 뭐 선호하는 회사가, 제 나름대로 여기 보시면 제가 1등이거든요. 자소서는 그냥 조민혁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막 문의를 주는데 건강보험공단이 그렇게 많아요. 왜 많은 거야? 알아요? 쟤네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쟤네도 제작진인데 지들도 몰라.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이 저는 사실 되게 의외였어요. 이게 회사가 사실 좀 고생했다고, 제가 여기 좀 공부하느라고. 저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하고 계신 저희 현직자들도 있거든요. 제 수강생들 중에. 요것만 하나 말씀 좀 드리고, 요거 일단 한 다음 할게요. 네,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래, 근로복지공단도 인기가 많고요. 8번째 국민연금공단. 그러니까 얘네라 그러면 안 되지. 이 회사 3인방이더라고. 인기 많은. 국민 3인방. 국민건강, 이름도 헷갈려 뒤지겠어. 국민건강공단, 아나운서 시험도 아니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야, 국민연금공단 또 인기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첨삭해보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 다음 9번째, 요 회사도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요 회사만 좀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 책에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 출판사에 문의 주실까봐, 신용보증기금만 사례가 없어요. 실제 자소서. 왜냐면 저희가 이거 그냥 아무거나 자소서 사례 구에다 넣을 수도 있어요, 사실. 네, 그냥 아무거나 그냥 내가 써도 되지, 그냥.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직하지 못하지. 그래서 구하려고 했는데 신용보증기금은 책 나오는 일정 고려했을 때 구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구하지 못한 채로 책을 출간을 해야 될까? 아니면 뭐 출간일을 늦추고 좀 허접한 사례도 넣을까 하다가 제가 그냥 정직하게 하자.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또 나중에 또 개정판에 저희가 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아니 왜 다른 건 사례가 다 있는데 구장에는 없어요. 그렇게 좀 까다롭게 굴지 마. 까다롭게 굴지 말라. 이유가 있어서 못 찾았다는 거 여러분들 좀 양해를 구하면서 그 다음 10번째 회사가 그러니까 이 회사도 인기 많지. 한국수자원공사. 예, 한수원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여러분 달라요. 수자원은 그 아리수, 한국수자원, 수돗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11번째 회사 한국가스공사. 진짜 내가 읽으면서도 눈물 난다. 진짜 이걸 내가 어떻게 다 구했는지 진짜.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된 책이 없습니다. 그 다음 12번째 한국농어촌공사, 13번째, 13, 14, 15번. 여기가 진짜 알짜 회사들이거든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의 인사팀에는 6년 전 제 수강생이 거기 인사팀에 있어요. 이름도 얘기해줘. 이거 삐처리 돼요? 삐처리 된대요. 이름이 한국남동발전에 안 들리지? 편집팀만 죽어나는 거야. 다시 한국남동발전에 대리님 건강하세요. 저희 수강생이에요. 이분이 얼마 전에 연락 왔더라고요. 또 선생님 건강하시냐. 자기 지금 승진 시험 보는데 진짜 이건 레알이에요. 엊그제 연락이 왔어요. 자기 승진 시험 보는데 예전에 6년 전에 취업 준비할 때 선생님 생각난다고. 그래서 제가 참 즐겁고 제가 보람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저는 사실은 포스코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저는 일반 사기업에 입사를 했지만 제 학생들은 되게 다양한 분야에 많이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그 위포트에 계시는 박규현 선생님처럼 그렇게 화려한 공기업 경력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저는 제 수강생들의 사례와 또 합격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여러분들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14번째 한국동서발전. 여기도 좋죠. 이게 다 한전 계열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15번째 한전 KPS. 여기도 좋죠. 이렇게 해서 총 15개 기업을 선호도에 따라서 정리를 한 책이니까요. 제 책 홍보를 한 게 아니고요. 저 사례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만 본 강의 후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저는 좀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상 활용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앉아서 모바일로 지금 어디서 보세요, 여러분들? 지하철? 어디? 도서관? 카페? 뭐 여러 군데서 지금 보실 텐데 막 빠른 배속으로도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단순히 일방적으로 제가 전달하는 것만 막 적으시면은 그럴 거면 뭐 굳이 왜 봐요? 그냥 혼자서 학습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찝어드리는 그 부분들을 유념해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 드릴 테니까 이 책을 A to Z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 못 드린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공기업 입사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기업 입사 준비를 하실 때 그러니까 뭐 카더라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끼리 막 소문 듣고 뭐 공기업은 어떻더라. 뭐 실제로 뭐 블라인드 채용이라는데 지금 또 블라인드 채용이 되게 핫하잖아요. 그렇죠? 블라인드 채용이 사실상 블라인드라는 단어를 안 썼을 뿐이지 기업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했었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블라인드거든요. CJ도 그렇고 공기업은 뭐 예전부터. 근데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탈스펙, 그렇죠? 탈스펙 전형. 공기업 담당자들이 좋아하시는 온스펙 전형, 온스펙. 그렇죠? 온스펙 전형을 해왔죠. 해왔는데 정부에서 이제 지침을 내려서 모두 전파하는 방식으로 이제 공기업 채용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새롭게, 그러니까 저 같은 전문가들이야 매해 이제 접해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지금 우리 영상을 보시는 처음 구직 활동하시는 여러 분야, 여러 그 유형의 분들이 계시죠. 뭐 미트라든지 피트 시험 준비하다가 또는 리트 이런 그 뭐죠 저기 그 로스쿨 그렇죠. 로스쿨 대학원 준비하시다가 조금 안 되셔가지고 또는 뭐 관세사라든지 또 그런 자격증 준비하시다가 또는 공무원 준비하시다가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안 돼서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안 돼서 오신 분들이 진입하는 쪽이 공기업 준비다 보니까
굉장히 그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해요. 이해가 되세요? 사기업 채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말머리에도 써놨어요. 그거를. 응? 책을 좀 자주 등장시켜야 니들이 책을 사지. 그지? 그냥 여기 보면 블라인드 채용 직무 여기 써놨거든요. 제가 말머리에 바로 지금 하는 얘기를 말머리에 여기 써놨으니까 꼭 한번 이거 말머리가 되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네, 말머리 그냥 대충 초반 서문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오해들을 하고 계셔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책에 있는 자소서 작성법 얘기하기 전에 뭐가 그렇게 혼란스러운지에서 먼저 짚어볼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기까지 간단하게 저희가 책에 대한 안내와 이 강의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책의 구체적인 내용, 안내, 그리고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책 반드시 구매하시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공취사 카페를 통해서 구직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오해하는 질문 11가지를 뽑았습니다. 되게 변태스럽죠? 10가지도 아니고 11가지. 사실은 저희가 더 많이 뽑았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사실 제 사기업 강의 중에 그 입사 팩트 체크라는 강의가 있기는 해요. 그게 또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이번 강의 때도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좀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했어요. 공시사 카페에서 공기업 입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 또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블라인드 채용이 갑자기 실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가 있을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1가지 질문들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두 가지로 나눴어요. 공기업 취업 관련된 거랑 요거 7개랑 자소서 관련된 거 질문 4개. 네, 총 요렇게 11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볼 테니까 뭐 이거에 대한 답만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시고 공기업 취업 한번 해볼 만하겠구나 또는 자소서 써볼 만하겠네 또는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구나 이걸 좀 캐치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너만 알지 말고 좀 주변에 알려줘. 알려달라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저도 물론 이게 직업인데 똑같은 얘기 계속 하려니까 싫어? 알았어 그럼 내가 할게. 근데 너무 좀 불쌍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거 예를 들어 볼게요. 봐봐요. 공기업은 메이저급이 아니면 임금이 적나요? 공기업은 메이저급이 아니면 임금이 적나요? 예스, 노.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자고 있어요, 쟤네들. 네, 자고 있는데. 임금이 적나요? 공기업, 예를 들어 메이저급 에너지 회사다 이런 데들. 응? 한전. 캠프코, 그죠? 네, 한전이라든지 KPS, 아까 우리 얘기했던 남동발전. 또는 마사회 그래요. 이런 데 또 있죠. 한국 마사회. 얼굴이 밝아지는구나. 니네 회사 이름만 들어도. 마사회 인국공.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양재동에 있는 회사 어디예요? 거기. 어딘지 알아요? 양재동 공기업? 왜 왔어요? 네, 저희 방청객들이 와 있는데 공기업 입사를 원한다고 와 있는데 아는 게 없어. 질문을 해도. 코트라. 네, 코트라. 코트라 약자 알아요? 혹시? 힌트 줄게. 대한. 그러니까 코리아지 그럼 뭐겠냐? 그럼 이게 재팬이냐? 조트라냐? 아니잖아.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라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코트라 이런 데 있는데 그래 이런 메이저급이 아니면 임금이 적나요? 답은 노예요. 선생님 그럼 임금이 높아요? 아니 다 낮아요. 다. 내 말은 이거 이해를 잘하란 말이야. 빵 터졌어? 현실이야 이게. 잘 봐. 그러니까 다시 봐. 잘 봐. 공기업은 메이저뿐만이 아니라 마이너. 즉 공기업은 다 낮아요라고. 이해가 돼? 얘네들도 낮다고. 캠프코도 낮아요. 제 와이프가 여기 다녔어요. 네. 선생님 결혼했냐고요? 그럼 내가 뭐가 문제인데 결혼을 못하냐? 네. 제 와이프도 한전에 다녔었는데 저는 월급 통장을 봤을 거 아니에요. 되게 낮아요. 되게. 네. 어느 정도 낮냐고요? 여기 신입사원 3천 중반이 안 돼요. 낮지 않아요? 여러분들? 새 전후로 한 3천 3,400? 3,200 될 수도 있어요. 문과생들은. 메이저인데.
표정이 어두워져요? 대신에 오래 다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물론 남동발전 같은 경우에 저희 그 NCS 현직자 전화 인터뷰 강의 있죠, 위포트에. 저 나오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정장 입고 이렇게 전화기로. 거기 저희 한국 남동발전 앞에 말씀드린 그 인사팀 현직자하고 대화하는데 그 친구가 4천 중반까지 얘기했어요. 4천 중반. 뭐 중반이야, 그냥 4,600 합시다. 와닿지도 않아. 4,600만 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봉이라는 게, 임금이, 여러분들은 캐시만 생각하잖아. 유식한 얘기로 이제 금전적 보상이라고, 안 적을게, 이런 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금전적 보상이라고 하거든요. 컴펜세이션 안에, 토탈 컴펜세이션이라 그래서 인사팀에서 금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통장으로 꽂히는 돈만 4,600이 아니야. 그거는 내가 볼 때는 3천 중반일걸? 그럼 나머지 1,000만 원은 뭐냐? 중식비, 뭐 무슨 수당, 야근했을 때 수당, 그리고 복리 혜택, 뭐 도서 구입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얄궂은 거 온갖 거 다 그냥 짜치는 거야. 그냥 니들 얘기로, 여러분들 표현으로 그런 짜치는 모든 거 다 포함해서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금 그러면은 통장 꽂히는 거 기준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편하지. 모든 걸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가 않다고요, 제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에 가려는 이유가 있어야 지원 동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는. 정리를 하자면 뭐다? 메이저급 메이저 류현진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똑같아. 그냥 공기업이라고 붙어 있는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공무원 분들이잖아요. 공무원 중에 대빵이 누구야? 문재인 대통령이야. 공무원 중에 대빵. 문재인 대통령이 2억이 안 돼. 내가 알기로 1억 6천인가 그래요. 통장에 찍히는 게 그분이. 그러면 계산을 해봐라. 월 얼마냐? 1,200? 1,000만 원 남짓이네. 그죠? 1,200, 300 되지. 그게 많아? 40년 동안 일했는데 대신에 그 돈이 다 통장으로 들어가지. 안 쓰잖아, 문재인 대통령. 그죠? 그 외에 그 혜택들이 많겠잖아요. 의전이라든지. 그 전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걸 못 받잖아요. 탄핵돼서. 얘가 산으로 갈 수 있어서 여기까지 하지만. 자,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그래서 저는 저기를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들 만난 이유도 사실 자소서 때문이 아니라, 공기업을 입사를 하실 정도라면 서비스 마인드가 분명하셔야 돼요. 근데 잠깐 여기서 서비스 마인드라는 게 어디 CGV나 이런 팝콘 팔고 이런 서비스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서비스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서비스 대상이 불특정 다수예요. 회사 같은 경우야 우리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러 오는 고객한테만 서비스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이것도 위포트가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이 시청자분들한테만 케어링을 하면 되지. 어디 아프리카에 있는 애한테 이걸 할 필요는 없잖아. 반면에 공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전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이다. 그럼 요새 막 경주에서 지진 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정확한 표현은 제가 모르겠는데 비상대기 걸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도로공사 이런 데들 보면은 지진 난다 이러면은 비상대기 걸려가지고 휴가에서도 복귀하고 이래야 돼. 남자분들 뭔지 알죠? 이수지역 이런 거 있잖아, 왜. 군 경험 이런 거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활이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요새 친구들 되게 좋아하는 세 단어 있잖아요. 뭔지 알아요? 구직자들이 구직 활동할 때 좋아하는 세 단어? 좀 외운 거예요, 사실. 네, 여기 한 2만 명 계신데, 사실. 네, 워라벨이란 표현이 있죠? 네, 워라벨. 뭔지 아세요? 진짜 몰라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 그래서 일하는 거하고 본인의 개인 생활을 밸런싱 하는 거를 요새 청소년들이 원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더 정도가 더 나가는 게 욜로잖아. 워크는 뭘 개뿔 워크냐, 나 혼자 욜로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공기업은. 여러분들. 응? 중요한 얘기. 이게 그래서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소서 잘 쓸 수 있지. 자소서 이제 이 강의 보면 잘 쓰겠지. 자소서는 어떻게 통과하고 인적성 통과하더라도 최종 면접관은 이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워라벨이 있어, 없어? 없어. 사실상.
갑자기 발령이 난다니까요. 제 현직자 같은 경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게 된 게 본사에 있다가 서울에 갑자기 발령 나서 광주로 갔어요. 그 친구 광주에 연고가 전혀 없어요. 건강하니? 민성아? 전혀 연고가 없는데 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사기업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사팀에 한 번쯤 건의해 볼 수는 있어요. 에? 인사팀이 또는 노조 이런 창구가 있잖아, 채널이. 공기업은 이런 게 없어.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할 만한 사람은 입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임금은 낮지만 근속 연수가 길고 사실 여러분들이 입사하고자 하는 게 고용 안정성 때문이잖아요. 그죠? 고용의 안정성. 안전이 아니라 안정. 스테이블 얘기야, 스테이블. 스테이빌리티. 그죠? 그냥 따박따박 월급 들어오는 거. 그거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이게 시소로 따지면 이게 주는 게 있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게. 요런 거 지금 이 질문이 공치사 카페에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도 공기업 팀에서도 아마 준비하신 것 같은데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만큼 질문이 많았다는 건데 아마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하시거나 그래도 선생님 저는 인국공 들어가서 인국공 얘기해봐? 시간 관계상 이것만 간단히 인국공이다. 예를 들어서 자기 생활이 있겠냐고. 인천국제공항 공사 공항을 관리하는 거니까 어떻겠어요? 당연히 공항이 문을 닫아요? 혹시? 밤에? 비행기가 들어왔는데 게이트가 닫혀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직원들이 다 퇴근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잖아. 그럼 24시간이 그러니까 24시간 돌아가지 않는 공기업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에너지 회사는 아니지, 일단. 에너지가 정전이 되면 어떻게 돼, 밤에. 에너지 회사도 24시간, 그러니까 상주 근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교대 근무란 말이에요, 교대.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지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공기업을 선택하실 때도 교대 근무 있잖아요? 저희 여기 뒤에 추천사 있죠. 제가 일부러 이진성, 저희 손배전 직무, 제 학생인데 읽어볼게요. 요런 중요해. 요 뒤에 내용도 제가 이거 아무한테나 드린 게 아니에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원하는 회사의 직무 연결 고리를 나와 매칭하는 것이다. 본서적은 현직자의 자기소개 노하우와 피드백을 제공하여 공기업 구직자 준비생들에게 등불이 되어줄 거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공기업이 고용적인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면 넌 좆될 거란 얘기야. 네, 제가 요새 취업 강의 때 요걸 좀 안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응?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공기업은 엄연히 구별하셔야 돼요. 그렇죠? 공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는 집단이에요. 공기업은 돈을 벌어야 돼요. 수익 구조가 어쨌든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그렇죠? 반면에 공무원은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 대통령이? 그게 아니잖아요. 성실해야 되지. 공무원은. 그러니까 시험을 본다고, 공무원. 여기는 물론 시험을 보지. 근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공무원 시험만큼.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계속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워라밸 따위를 자꾸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절대 못 가세요. 공기업. 네? 제가 이렇게 지금 할 게 많은데 11개인데 지금 내가 첫 번째부터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뒤에 나온 자소서 작성법 그거 1시간이면 끝나. 그거 어렵지도 않아. 그거는 여러분들 제 얘기 듣고 사시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NCS 자소서 강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면접 강의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 강의로 저는 한 방에 끝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강의가 또 있나요? NCS 리포트에? 취소할게요. 다른 강의도 열심히 하시세요. 새겨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소서 강의라고 해서 자소서 비법 이런 거 말고 이런 본질적인 메이저든 마이너든 모든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참 존경받아야 되겠습니까? 자기 개인 생활 없고 그죠? 그리고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 그게 NCS죠. 그죠? 뭐 별거 있겠습니까? NCS라는 게 이런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될 기질과 또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되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학교가 안 좋더라도 오히려 학교가 좋은 분들이
이런 마인드가 과연 있을지에 대한 검증 해보니까 딱히 연관성이 없었던 거죠. 네, 여러분들 NCS는 국가에서 만든 거잖아요. NCS 홈페이지, 기습 질문, NCS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네? ncs.땡땡.kr인데 여기 K, 땡땡에 들어갈 게 뭘까요? 알고 있어요? 땡땡. 그걸 틀리네. 아, 지오죠. 아, 그걸 틀리네. 5월. 오거나이즈. 야, 오늘 지금 강의가 참 갈 길이 멉니다. 지오.kr. 네, 거버넌스죠? 네, 지오. 당황스럽네요. 오늘 강의가 참 산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정리하면 노다. 모든 급여는 다 낮다. 하지만 급여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소위 복리 혜택, 사택 이런 거 있잖아요. 사택 준대요. 남동발전. 공대분들은 지원을 해준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일반 대기업보다 훨씬, 저는 일반 사기업을 다녔지만 일반 기업보다 더 좋다고 알고 있어요.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좀 빨리 할게요. 공공기관은 대졸 정규직 신입. 대졸. 과 계약직 또는 고졸 채용 대우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학교를 졸업해서 입사하시는 분들과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입사하시는 분들의 차등이 있나요? 아마도 연봉, 그러니까 이런 측면.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학위에 따라서 이게 그 공기업은 보통 갑직, 을직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6급, 7급 뭐 이런 식으로 갑을 뭐 이렇게 송배정 갑, 을 뭐 이런 식으로 뒤로 갈수록 그 복리 혜택은 낮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제가 답을 드려야 되니까 예스인데, 그러니까 출발선상은 이렇게 되지. 대졸이 먼저 좀 더 많이 받고 고졸이 조금 뒤처지는데 출발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월 250 받는다. 고졸은 뭐 200이다. 또는 그 이하다. 이럴 수 있는데 입사한 이후부터는 성과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더 헷갈릴까 봐 그러는데 호봉제와 성과제라는 게 있는데 일 잘하는 쪽으로 성과를 더 많이 인정해 준다고. 예를 들어서 한정 같은 경우에는 과장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승급시험이 있는데 고졸분들도 볼 수가 있어요. 승급시험을. 그러니까 그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본인만 성과를 내서 일정 자격, 예를 들어서 뭐 어학점수라든지 뭐 최근 3년간 인사고과가 S라든지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뭔지 아시죠? 근데 내가 고졸이라고 해서 평가를 덜 받고 이런 건 아니거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는 뒤집힐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경우 있지. 대졸로 입사했는데 8년 동안 대리. 반면에 고졸로 입사했는데 10년 만에 과장. 그럼 역전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구직자분들이 이걸 이해하실 때 고졸, 대졸 이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출발은, 그러니까 괜히 고졸이라고 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다시 무슨 학점은행제 또는 뭐 편입해가지고 대졸 이렇게 저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 마이스터고 졸업하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 유튜브에 채용 설명에 나온 영상 보니까 한전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고를 나오신 분인데, 분이라고 하기도 그러네. 고등학교 고3인데 입사를 했어요. 고3인데. 네, 고졸 직무로.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군 휴학하면 되니까. 휴학이 아니지. 뭡니까? 휴직. 군 휴직하고 돌아와서 성과를 계속 쌓아 나간 다음에 승진도 빠르고, 그렇게 해서 또, 인사고과 잘 받고 그런 커리어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예, 연봉에 대해서는 당장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건 명확해요. 공기업은 이공계생에게 유리하죠. 예, 왜 그럴까요? NCS 시험 때문에 그래요. NCS. 크게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보시는 거는 자소서 단계잖아요. 이력서. 서류 단계. 서류. 이력서 쓰기, 자소서. 이게 1단계고. 그 다음에 NCS 필기시험. 그 다음 이제 면접인데, 여기서 많이 걸으니까 필기시험이 대부분 공학적인 걸 많이 물어보잖아요. 회사별로 이제 전공 필기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추리,
그러니까 변별력이 결정되는 단계는 이제 이공계 분들이 잘 푸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그렇다고 우리 문과분들 기죽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지. 그거는. 네. 그 어떤 시험 유형이 제가 얘기하는 건 이렇다는 거지 이공계생이라고 해서 더 많은 가산점을 준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한전 송배정 직무의 전자통신 전공자이기 때문에 사무직의 경영학과 학생보다 더 많은 배점을 준다. 이 개념이 절대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지원 자격에만 충족이 되면 제로 베이스. 모든 사람이 다 균등하게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NCS 필기 시험에 있어서의 변별력. 네. 누가 더 잘 맞추느냐를 고려를 했을 때 우리 엔지니어 분들이 확실히 잘 때려 맞추니까. 제 책에도 보면은 뒤에 이제 현직자 인터뷰가 있잖아요. 그죠? 제 수강생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봅시다. 여기 보면은 한전, 한수원, 철도공사, 남동발전 한 60% 정도가 이공계네요. 이 책에 있는 사례. 네, 현직자 인터뷰가. 그러니까 조금 뭐 비등비등하다고 할 수 없고 조금 유리하다. 한 6대4에서 한 7대3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다고 문과생들 기죽지 마시고요. 나이가 많습니다는 좋은데 유의유는 뭐죠? 네. 아무튼 자신감이 없네요. TT. 그렇죠?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어느 정도 많은지까지 공개를 해주셨으면 제가 더 조언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나이가 많습니다. 공기업 지원해도 될까요? 저는 하지 마십시오. 아, 청천벽력 같네요. 그죠? 지금 다시 나이가 많습니다. 공기업 지원해도 될까요? 에 대한 답은 NO.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선생님 무슨 말인가? 이렇게 질문을 주면 가능하지. 선생님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경력 2년이 있어서 나이가 많습니다. 공기업 지원할까요? 그럼 yes.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나이가 많은 이유가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뭐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만났던 학생들 중에 공기업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로 할까요? 여러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어느 회사로 할까요? 어디? 건강보험공단 알았어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다 요양직이다. 네, 요양직무에 지원을 한다. 8명 뽑는다. 자, 누가 더 유리할 것인가? A 학생이냐, B 학생이냐? 네, 똑같이 지방대다. 지방대. 아, 이 지방대 또 학교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또 컴플레인 하니까 그냥 지방대, 목포대, 예를 들어. 컴플레인 하든 말든. 실제 학생이에요. 제가 지금 떠오르는 목포대. 한 친구는 한림대. 전공이 경영학과. 한림대 간호학과. 학점이 3.7. 간호학과 3.01. 어학 토익 기준 970. 어학 없어. 자, 성별 둘 다 여성으로 하지 뭐. 여성. 둘 다 여성. 아, 요런 것도 지금 굉장히 잘 따라오네요. 이런 거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느껴집니다. 눈빛이 초롱초롱한 게 이제까지 졸다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여성이고 90년생. 이분은 90년생. 90년생이 몇 살이야? 28이죠? 90년생. 똑같이 90년생. 자, 둘 다 나이가 많죠? 스펙은 어때요?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죠? 둘 다 나이가 많다. 그럼 둘 다 불리하냐? 아니지. 한 가지 숨겨져 있는 게 있지. 졸업을 언제 했느냐? 졸업 시기. 이 친구는 2015년에 했다. 8월에. 네. 이 친구는 2014년에 했다. 2월에. 지금 2017년이다. 자, 누가 유리해? 아직까지 몰라. 왜? 공백기가 똑같이 있잖아요, 지금. 거의 2년 동안. 여기 3년이야. 근데 3년 동안 적십자. 맨날 헷갈려. 적십자 간호사로 일했다. 3년 동안. 간호학과 간호사. 이분은 되게 복잡하다. 2년 동안 행정고시,
행시. 6개월 워홀 캥거루 호주 워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6개월 어디 동유럽 또 강남 스타일 또 춤추러 동유럽 그렇게 3년. 자 그럼 누가 유리해? 볼 것도 없이 여기가 이긴다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어? 똑같이 나이가 많은데 어때요? 지방대고 스펙으로 보면 이 친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스펙으로 따지면 이렇게 자세하게 강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솔직히. 어? 다 지루하잖아. 이렇게 재밌게 어떻게 해? 그지? 이분이 더 스펙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뭐 공치사나 이런 데서 취업 카페 때 요런 거 안 따져. 요런 거지. 뭐 알게 뭐 요양직이 뭐냐? 간호학과냐? 뭐 졸업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지방대인데 경영학과 학점 3점 후반. 저 가능할까요? 숨어있는 정보가 쫄라 많어. 야, 숨어있는 빙산 같아. 빙산. 어? 졸라 많단 말이야. 숨어있는 게 씨발. 봐봐. 이분 같은 경우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당연히 이분을 뽑는다고. 그러면 이런 거 다 필요. 한림대든 뭐든 중요한 건 뭐야? 이분의 강점은 간호학과를 졸업해서 3년 동안 일관된 꾸준한 이력을 갖고 있다는 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볼까? 국민건강보험공단 말 나온 김에 보자고요. 우리가 책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 볼 수가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여기 있네. 176페이지를 우리가 보는 거지. 딱 보면은 여기 자소서 항목 있죠. 항목도 더럽게 까다로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딱 쓰기 좋게 돼 있어. 이런 애들은 애매해서 못 써. 뭐 강남스타일 춤춘 거 얘기할 거다. 예를 들어서 봐요. 같이 봅시다. 우리 책을. 자 봐요 여러분들. 175페이지에요. 항목이 5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2번 항목. 자신이 속했던 조직의 공동 목표를, 그죠? 자신이 속했던 조직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되게 까다로워. 노력하던 중. 노력했니? 그랬으면 쓰겠는데 노력하던 중. 발생한 갈등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까? 당시 상황을 기술하고 해결 방법을 자세하게 행동 중심으로 이게 이제 뭐예요? NCS 직업기초 능력 중에 대인관계 능력 물어봤다는 거 우리가 바로 알면은 찾을 수가 있다고. 간호 업무 하면서 다른 유관부서 뭐 원무과라든지 또는 나는 간호직무니까 의사분들, 치프라든지 뭐 레지던트 분들하고 갈등했던 사례가 얼마나 많겠어 이분은. 그쵸? 뭐 중환자실에 환자가 있는데 배드를 갖다 구해야 되는데 지금 되게 그 환자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다고 또 원무과 응급실에서 또 맞고 막 이런 치열한 경험들 많으면 이분이 합격해. 근데 얘는 경험이 없어. 얘는 뭘 갖고 있어? 그냥 호주에서 한인 식당에 갔다가 김치 있냐? 김치 플리즈? 김치 플리즈. 그랬더니 없어요. 갈등했다. 씨발. 이러고 있으면 웃지를 못하네요. 지금 몇 분들은 너무나 예리하다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열변을 토하는 이유가 이게 실제로 우리 구직자들이 쓰는 패턴이에요. 자소서를.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지. 나이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비양은 설명할 수가 있는 분이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이분도 설명은 되지. 근데 설명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납득이 되냐는 얘기예요. 설득력. 설득력이 있냐고. 누구한테? 인사팀 상대방한테. 블라인드 채용을 우리 앞에 얘기한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는 상대방한테 납득이 돼야 되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 지금 나는 지금 B에 해당한다. 그럼 저한테 바로 음성 첨삭을 맡기시면 돼요. 위포트에 자소서 제출하시기 전에 이제 온라인 스터디 우리 자소서 강의 들으시고 한번 점검 받으시면 되고, 요런 분들은 반드시 나오셔서 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학원으로. 요거 안 바뀌어요. 잘 자기 계속 쓰거든요. 이 호주에서 캥거루 만나고 뭐 교환학생 같고, 심지어 어떤 분은 고시 준비했던 과정을 써요. 목표 달성을 했냐 이런 거를 고시 준비했던 과정을 쓰니 이게 직무랑 무슨 관련이 있어. 조기축구 나간 거 쓰고 남자분들은 군대 경험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잘못되기 시작하면 자기소개서가. 특히 나이 많은 분들 위해서 제가 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좀 귀 기울여서 들려주시길 바라고요. 자, 5번째. 자, 나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내가 가고 싶은 곳 한 곳만 집중하는 것이 좋나요? 그죠? 한 곳을 쓸까요? 올인 할까요? 아니면 무조건 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무조건 다. 올 그냥. 네, 한 군데 올인할까요? 아니면 다 쓸까요? 어떤 게 좋나요? 그러니까 이건 yes, no라고, 그러니까 얘에 대한 걸로 yes, no 할게요. 한 곳만 쓰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no죠. 이거는. 그럼 다 쓰나요? 이거는 다 쓰라고 하시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쓰라는 게 애매한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다, 저는. 여러분들이 허용된 시간 안에서 쓸 수 있는 기업들은 모두 다 쓰시는 게. 왜 그러느냐? 비슷비슷해서 그래요. 기업들마다 지금. 그렇죠? 얼마 전에 문제됐던 게 뭡니까? 공기업들이 합동 채용한다 그랬었잖아요. 이거 지금 다시 검토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굳이 내가 인국공 하나만 쓸 게 아니라 당연히 공항공사라든지 또 공항공사만 쓸 게 아니죠. 인천항만공사도 있거든요. 부산철도공사도 있지만 코레일도 있고.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유관된 분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전 계열사는 당연히 다 쓰셔야 되고, 내가 한전을 지원했으면. 그러니까 한 군데만 우리 쓰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그 회사의 이미지만 또는 부모님 영향.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곳만 쓰시는 분들은 부모님의 영향. 그 다음에 긍정적 이미지. 회사에 대한. 그렇죠? 회사에 대한 긍정적 회사 이미지. 요런 좀 외부적인 변수 때문에 한 곳만 쓰시. 내가 어떤 자발적인 주체적인 이유 때문에 쓴다 그럼 저는 쓰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 학생 중에서도 한 군데 써서 입사한 친구 있거든요. 한국지역난방공사. 어디입니까? 저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저기 있습니다. 분당 쪽에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다 보면 거기 있는데, 지역난방공사에 쓴 친구는 사기업에 다녔거든요. 사기업도 두 군데 다녔어. 두 군데 A 기업과 B 기업을 다녀서 이직할 곳이 없는 거야. 더 이상. 삼성 다니다가 뭐 LG 계열사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에서 LG, 삼성전자에서 LG로 가는 경우는 없는데, 삼성 다른 뭐 화재라든지 이런 데 다니다가 LG 서브원 입사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딱히 이직할 데가 없어요. 갑자기 무슨 진로를 바꿔서 제약 영업을 한다라든지 뭐 보험 영업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직장 생활 어디로 해볼까 해서 소신 지원할 수는 있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런 분들 많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올드 루키 분들 말고, 올드 루키 분들은 어차피 자기들이 다 알아서 자발적으로 취업해요. 그러니까 올드 루키 분들 말고 저는 좀 신입으로 구직활동 좀 기간이 지금 길어지거나 이런 분들은 한 군데만 지원하시는 건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좀 나눠서. 이 부분은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개별적으로 또 추가 저한테 질문하시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뭔지 알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저희 위포트랑 좀 얘기를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 스터디 라이브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희가 온라인 스터디 저를 라이브로 만나실 수 있거든요. 매주 금요일에. 이건 제가 여러분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 무료거든요. 무료인데 뭐 상관없잖아. 무료인데. 괜찮아. 왜 이렇게 삐딱해, 사람이. 무료라니까요. 내가 위포트 강의를 구매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궁금하잖아, 나에 대해서. 더 질문을 하고 싶잖아요. 질문하고 싶은데 막 뭐 시간도 여러분들 없고, 그래서 라이브를 제가 해요. 여러분들하고. 직접 저도 사실 그게 편해요. 이렇게 혼자서 계속 카메라 보면서 떠들면 카메라 뒤에 있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뭐 진짜 뭐 23살 분도 있다니까요. 우리 여성분들 중에 95년생이야. 몇 년생이에요? 2002년생이요? 네. 95년생이어가지고 공기업 간다는 거 보면 제가 마음이 짠해. 도대체 왜 그렇게 하려는 건지. 너야?
정신 차려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왜 갑자기 공기업에 가려냐니까요. 아까 첫 번째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공기업에 가는 거는 자기 생활을 완전히 다 침해당하는 건데 왜 굳이 그 어리고 팔팔한 나이 때 손발 다 묶인 그런, 제가 공기업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공기업 관련된 분들 괜히 또 까칠하게 또 저기 하지 마시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사실 공기업 조직의 성격 자체가. 응? 그러니까 이런 어린 분들이 저한테 막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이런 영향 때문이야 얘기를 해보니까. 네. 주변 여건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켜 드리려고 제 나름대로 좀 라이브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있으시면 온라인 스터디, 라이브 방송 제가 되게 많이 해요. 제 페이스북 개인 계정으로도 하거든요. 제 페이스북 개인 계정 알려드릴게요. 제 조민혁 개인 계정으로, 조민혁으로 계정으로 했더니 도저히 막 스팸 메일, 뭐 한가한데 연락 주세요, 막 이상한 메일들이 와가지고 제 본명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 본명으로 친구 신청 주시면 제 개인 방송도 한단 말이에요. 제 개인, 저 혼자서요. 저 혼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제 개인 방송 때 아침에 하는 방송 때 들어오셔서 아 선생님 방송 보고서 나이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뭐 제 얘기네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가능할까요? 좀 확실하게 점검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 여기까지만. 6번째,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질문들 주셨어요.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됐죠? 네, 도입됐죠? 도입됐어요. 그러면 다른 토익, 한국사 등 자격증이 필요 없나요? 네. 빠이. 특히 토익. 망했지. 이제 토익은. 여러분 토익 같은 경우는 지금 망하고 있다는 걸 저는 실감하고 있어요. 토익 시험. 네. 학원 수강생들이 줄고 있더라고요. 제가 강남역 일대 가끔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암행어사처럼 돌아다닙니다. 제가 땡땡 학원이라든지 땡땡 학원 이런데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학생들이 실제로 줄고, 제가 학생들한테도 물어봐요. 저희 학생들한테도 야 너 방학 때 뭐하니? 선생님이 하도 지랄하셔서, 아니 선생님이 하도 욕하셔서 토익 학원 가기 되게 무섭다고, 구직자들끼리. 제가 너무 뿌듯하더라고. 이런 불필요한 스펙, 그러니까 필요 없는, 그쵸? 필요 없는 스펙이에요. 토익 점수 같은 경우에 아예. 물론 응시 자격에 토익 몇 점 이상이라고 언급을 해놓는 데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요구 자격만 갖고 있으면 돼요. 이제 이건 제가 명확하게 해드릴게요. 잘 들어야 돼. 토익에 대해 정리, 확실히 부셔줄게 내가.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연금공단의 무슨 사무직, 뭐 사무행정직, 행정갑직이다. 요구 조건에 뭐 일반 학사학위 소지자, 뭐 군필 또는 면제자, 그 다음에 어학점수 우수자, 어학 우수자, 괄호 열고 토익 기준 800 이상. 그리고 막 있잖아요. 토스 7, 오픽, IH. 뭐 이렇게 해서 나와요. 자, 그러면 800 이상이면 800이랑 990이랑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다고요, 차이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토스 7이나 8이나 오픽 IH나 AL이나, 물론 토익 750이면 가산점은 못 받지. 어학 우수자니까. 어학 우수자 우대. 이해가 되세요?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토익 시험을 몇 번 봐요? 2번 이상씩 보잖아요. 그쵸? 내가 원하는 점수가 있는데 한 번에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 최소한 2번. 저도 6번 봤어요. 예전에. 그래서 저도 포스코 입사할 때 한 6번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봤을 때 뭐 600대 나오다가 뭐 이렇게 해갖고 저도 한 970 정도 나오고 이제 입사를 했는데 아무 쓸모도 없지만 지금은 안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 봤는데 970 맞는 사람도 있어요. 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샤이 세력이야. 샤이 토익 졸라 잘하는데 꺼걸리지 않는 착한 분들. 그러니까 워낙에 어학에 관심이 많아서 평소부터 뭐 무슨 미드도 보고 크리미널 뭐 이런 것도 보고 이렇게 해서 공기업 가야지 하고 시험 봤는데 어머
960?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나 여러분들처럼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차등을 두지 않겠다는 게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 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토익이라는 시험으로는 600점은 어학을 못하는 거다. 700까지는. 하지만 800을 넘으면 어학에 있어서는 크게 커뮤니케이션이 문제가 없으니 우대하겠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950까지 필요가 없다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필요가 없는데 그냥 친거 나온 거는 오케이. 차등을 두지 않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병신같이 950을 목표로 6개월을 휴학하고 이런 병신짓 하면 안 되겠지. 이런 짓거리를 하면 돈 낭비, 시간 낭비, 돈만 낭비야. 주변 사람 피곤하게 해. 너도 확신 없어. 그래서 950을 또 맞아? 못 맞지. 못 맞지. 그럼 심리적으로 무너져. 그럼 또 방황해. 그러다 또 주변에서 물어보면 뭐라 그래? 어학 대신에 자격증 따라 그래. 그럼 또 해. 휴학을 6개월. 뭐 유통관리사다. 뭐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비단 토익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문제로 파장이 커요. 이해가 되시죠? 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네. 한국사 자격증 보유자 우대한다. 그럼 따요. 예를 들어서 한국사 자격증, 커말 자격증 우대. 그럼 해볼만 하지.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변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대라는 게 과연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자소서보다 더 점수를 갈아 엎을 만큼의 가산점이 있을까?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우대는. 이해가 되세요? 자소서 항목 잘 쓰는 그 시간, 우리 벌써 지금 1시간 정도 지났지만 3시간 만나는 노력만 하면 되는 건데 한국사 자격증 따는데 보통 여러분들 최소한 한 달이에요. 그럼 요새 얘기하는 가성비가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아, 그래도 선생님 저는 진짜 애국적인 마음이 진짜 투철합니다. 그럼 해,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구직자분들이 좀 구직 활동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 진심이에요. 강사를 떠나서. 진짜 내가 네 형 같은, 오빠 같은 마음으로, 삼촌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너한테. 할 게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취업 준비했을 세대는 할 게 많지가 않았어요. 직무 중심 이런 게 아니었어, 나 때는. 직무는 뭔 개뿔 직무야. 12년 전에 제가 취업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책에도 써놨잖아요, 서문에 제가. 내가 취업했을 때는 그냥 딱 3개만 봤어. 학교, 학점, 어학 3개. 그걸로 서류를 걸러요, 그냥. 되게 많이 걸러져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그 코트라? 저도 코트라 준비했었어요. 진짜 빡시게 2주 2주 딱 준비하고 포기했어, 나는. 왜냐면 무슨 코트라 준비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외대를 졸업했는데 외대 해외 영어 코트라 말 같지도 않게 또 생각이 파생이 되죠, 외대 애들이. 진짜 그렇더라니까. 다 생각하는 게 똑같아. 나도 그랬거든. 나도 외대, 그러니까 뭔가 해외 영업, 그럼 뭔가 좀 공기업 안정적인 코트라 본사 양재, 와 이랬는데 준비하는 애들 보니까 영어 통번역과, 저는 법대거든요. 아무 관련도 없잖아요. 영어 통번역, 게다가 막 통번역 대학원, 학점 4.5 만점에 4.4, 토익 985, 하나 틀리고 이런 애들이야. 내가 어떻게 경쟁력이 있어.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게. 네? 코트라에 입사한 제 그 수강생 현직자분이 3년 전에 입사했는데, 최현성 현직자라고 지금 벌써 이제 곧 있으면 대리인데, 그 친구 학교 계명대예요. 계대라고 보통 해요. 대구 친구들은 계명대. 유럽 어문. 딱히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합격했어요. 다니고 있어요, 지금. 아주 우수한 그 사원으로. 지금은 분명 공기업 채용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마지막이에요. 취업 관련 질문 마지막인데요. 7번째, 공기업 취업 정보는 어디서 얻어야 하나.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노우죠. 정보는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NCS 홈페이지. 그렇죠? NCS 홈페이지 보는 법이 책에 있어요, 저희. 네. 아주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책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 유튜브에 여러분들 가고 싶어하는 회사명으로 검색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한국 직업방송에도 많아요, 영상. 제가 출연하고도 있는데, 한국 직업방송 공기업에는 제가 출연 안 하는데, 한국 직업방송에 들어가서 공기업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참고하셔도 되고요. 가장 좋은 건 회사의 SNS예요.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네. 저는 이것만 보셔도 충분하다고 봐요. 그 이상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이제 이걸 바탕으로 자소서를 쓰는데 제 강의 정도만 보시면 더 이상 보실 필요가 없고, 아마 취업 카페 정보가 넘치니까 우리 구직자분들이 마케팅에 속아서 잘못된 마케팅 뭐 이런 카드 섹션 이런 거에 속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신 것 같은데, 예, 저랑 같이 이제 위포트에서 제공되는 이 강의로 정리를 하신다면 얼마든지 해볼만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기업 자소서나 대기업 자소서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소서에 있어서 확실한 강사와 학원을 믿으셔야지. 그렇죠? 우리 위포트를 믿으셔야지. 그리고 위포트,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검증된 강사예요. 자소서만큼은. 제가 근거 있는 자신감이고, 저는 거의 160주 동안 1위예요. 예스24에서 자소서 섹션. 잘 선택하신 거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거. 근데 어디 다른데 무슨 NCS 강의 보세요. 자소서 관련된 어떤 강점이 있는 강사예요, 그분이? 또는 어디 채용팀 근무 이력이 있어요? 이런 거 전혀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시니까 뭐 전문가라고는 하는데, 무슨 전문가인데? 무슨 전문가? 요리 전문가야? 뭐야? 무슨 전문가인데? 그런 정보를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잘못된 그 홍수 속에 데이터 스모그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지. 이런 거 다 알아요. 채용 담당자들도.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공부합니다. 이거는. 저도 일주일에 최소한 2번은 유튜브 들어가서 검색해요. 요새 또 채용 설명회 기간이잖아요. 3월이고 9월이면. 그럼 저도 최근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니까 저도 검색하면 바로 무료로 나와요. 어제 찍었던 무슨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남동부열전 채용 설명회. 그럼 막 학생들 그득하고 거기서 자소서 작성법도 얘기해주고 거의 비슷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근데 조회수를 보잖아요? 그럼 뭐 50이래. 이 영상보다 안 나와, 조회수가.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위포트 강의 잘 보시고 계시는 거다. 자, 여기까지 공기업 취업 관련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답변만 드린 게 아니라 이 답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할 만한 사례들도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4가지 자소서에 대한 얘기들 빨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블라인드 채용이면 자소서의 자격사항이나, 요거 참 질문 또 많이 주시더라고요. 참 오늘 질문을 잘 뽑아주셨어요, 저희 담당팀에서. 자소서의 자격사항이나 이런 뭐 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격 뭐가 있을까요? 자격사항, 스펙, 그러니까 스펙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펙, 학교, 또 뭐 여러분들이 얘기해봐요. 학교 뭐 또 전공, 또 뭐 학점, 그래요. 학점, 또 어학, 활동, 교환학생, 봉사활동, 인턴, 자격증, 성형 아니네. 네, 이렇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아니면 대학원 진학, 학교죠. 스펙 관련 이야기는 쓸 수 없는 건가요? 노죠, 당연히. 당연히 쓸 수 있죠. 취지를 아시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취지. 취지. 이런 거를 입력을 해서 필터링 시켰던 예전 방식과는 다르게 자기소개서에 대놓고 얘기하는 건 물론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서울대학교 무슨 동아리 어디서 활동하면서 연합 동아리 이런 식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그것만 어필하는 거는 높은 점수를, 물론 그걸 언급했다고 해서 불합격시키는 건 아닌데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없잖아요, 자소서에. 그러니까 그게 메인이 되면 안 되지. 공개하는 건 상관이 없으나 공개는 했는데 다른 게 딱히 뭐 서울대학교 무슨 동아리에서 뭘 했는데 뭐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뭐를 깨달았다.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지만 뭐
내가 전공 관련돼서 전기 직무에 지원을 했는데 송배전 직무인데 내가 전기 무슨 회로를 연구하면서 이런 거를 알았고 그 알았던 거를 바탕으로 이런 활동을 했다. 어디 LG전자 무슨 VC 사업부에서 잠깐 3개월 또는 뭐 보쉬에서 자동차 전장 제품을 뭐 미국에서 뭘 개발한 적이 있다. 이건 얼마든지 써도 되죠.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의 스토리의 일환으로 담아내는 거는 상관이 없다. 이해가 되시죠? 대학 졸업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대학 이야기는 자소서에 쓰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엔 그래요. 제가 질문을 보니까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쵸? 경력자면 경력, 그 해당 회사의 경험. 네, 해당 회사. 해당 회사라는 게 지금 재직이든 퇴사든 상관없다. 무관하다. 다 상관없다. 재직이면 재직하는 대로, 퇴사했으면 퇴사하는 대로 회사의 경험을 쓰시면 돼요. 굳이 대학교까지 안 가도 돼요. 이 케이스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졸업은 했는데 다른 걸 하느라고 공백기가 있고 지금 지원. 이럴 때 써도 이것도 써야지. 네, 대학교 때 경험을. 이 공백기 때 한 게 이분은 경력이니까 쓰는 거고 내가 공백기 때 한 게 없으면 대학교 때 걸 써야죠. 써야죠. 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학교 때 경험을.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세요. 공백기라는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공백기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개별적인 얘기긴 하지만 공백기가 있다고 해서 불합격시키진 않아요. 공백기가 얘는 길다. 그래서 근데 공백기가 길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직무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직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는 있지. 그래서 불리한 거지. 면접장에 갔을 때. 이해가 되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공백기가 있는 이유가 회사에 근무하느라고 내가 졸업한 이후에 공백기가 있다. 퇴사해서. 뭐 그러면 직무 능력은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 그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세 번째는 자소서 항목이 상반기와 똑같으면 상반기와 똑같이 써서 내도 되나요? 아니면 수정해야 되나요? 당연히 똑같이 내면 안 되죠. 왜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자소서 항목이 똑같더라도 지원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너의 경쟁자가 다르지. 네.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변했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 달라졌을 거고 내가 상반기 합격했을 때 만났던 분이랑 지금 만났던 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겠어요? 똑같이 냈어. 그러니까 항목이 똑같아도 기업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응? 기업 환경이 공기업이라고 해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특히 에너지 기업 같은 경우에. 네. 그럼 이런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뭐 이런 인재상에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데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더 한 게 당연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해가 되세요? 단 자격증 하나라도 또는 뭐 활동 하나라도 당연히 바뀐 게 있어야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최종 합격하는 걸 저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한다고 전제로 합니다. 최종 합의. 네. 최종 합격하시는 분들은 이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한 달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뭔가 변화되는 게 있는 분들이 합격하거든요. 이건 명확해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기간 동안 변화된 게 없다? 수정해야 되나요? 라고 물을 정도면 사실상 좀 거리감이 있는 거지. 서류 통과는 될 수 있어요. 서류 통과는. 근데 저는 이게 자소서 강의지만 여러분들이 서류 통과되는 걸 목표로 하라고 하는 건 이상한 강사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하고 제가 서류 통과에 초점을 두고 물론 강의를 해야 되지만 저는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최종 합격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다방면의 얘기들을 지금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서류 통과만 된다고 하면 그냥 똑같이 써서 내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도 서류 통과 상관이 없습니다. 끝! 이러고 넘어갈 텐데
나중에 얼마나 원망하겠어. 그런 분들이 저를. 조민혁 강의 들으니까 서류 통과는 높은데 면접 가서 잘 안 돼. 뭐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이해를 당연히 좀 바꿔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소서 관련 네 번째가 아까 나왔던 거랑 좀 비슷한데 자소서에 인턴이나 전 직장 회사명 당연히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되게 중요해요. 자소서에 여러분들 기본이 두 가지거든요. 이거는 제 합격을 부르는 자소서, NCS 자소서 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소서 쓰는 법이 어려운 분들은 합격을 부르는 자소서 책을 한 번은 보셔야 돼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자소서 기본적인 뼈대니까. 그리고 NCS 자소서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특화된 내용을 별도로 제가 정리한 게 NCS니까요. 자소서 작성의 기본기 두 가지. 첫 번째가 구체성이에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는 자소서를 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독성. 이거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함이고요. 목적이. 설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이거는 목적이 편안하게. 읽는 사람이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가독성이 높다는 건. 그럼 문단도 당연히 나눠야 되고, 그럼 문단마다 소제목, 이거,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설득력이 있으려면 이렇게 쓰는 거죠. 제가 2012년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을 당시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전혀 구체적,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이 없어. 공감하기도 어렵지. 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2012년 중국 상해에서 복단대학교 행정학 6개월 교환학생 괄호 열고 60명 정원 수강 당시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와닿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와닿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훨씬 신뢰하게 되죠. 아, 이 지원자는 진짜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정도면 이 지원자가 답변하는 게 믿어도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길거리 이렇게 다니다가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전단지 주는 거 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되게 구체적인 이 맛집의, 맛집인지 모르겠지만 이 집의 후기 또는 평가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되게 맛있는 집인가 보다 하는데 그냥 사진만 있고 그리고 사진 밑에 상기 사진은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래버리면 뭐야 씨발 이러고 안 봤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직접 이런 구체적인 회사 명까지 포함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유명사. 고유명사. 고유명사가 포함이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성격이 다르다. 자,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NCS 자소서의 특징과 NCS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취업 관련된 7가지와 자소서 관련된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후의 강의부터는 책을 활용해서 어떻게 작성하는 게 여러분들의 자소서 작성의 합격률을 높여주실지 지금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방대한 책에 있는 내용을 한 9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에 확 끝내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집중해서 지금부터는 들어주시길 바랄게요.